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진다. 우리 모두 이렇게 믿고 수없이 도전했지만 솔직히 너무 어렵고 매번 실패했죠.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우리는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이 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이 문장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저는 제이슨 펑 박사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비만 코드를 기반으로 우리가 왜 그동안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의지력 없이도 저절로 살이 빠지는 호르몬 시스템의 비밀을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결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먹는 양 팍 줄이고 헬스장 등록해서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 한 6개월은 살이 쭉쭉 잘 빠져요. 그런데 정확히 6개월쯤 지나면 귀신같이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예전처럼 조금만 밥을 먹으면 전보다 더 찌는 악몽 같은 요요 현상을 겪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될까요? 여러분의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범인은 우리 몸이 가진 강력한 생존 시스템, 바로 항상성입니다. 우리 몸은 방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동온도 조절 장치와 똑같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걸 체중 설정갑이라고 부르는데요. 몸은 이 설정갑에 맞춰 체중을 끈질기게 되돌립니다. 내가 평소보다 밥을 덜 먹어서 살을 빼려고 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주인이 굶어 죽으려나 본데 하면서 스스로 기초 대사량을 뚝 떨어뜨려요. 에너지를 안 쓰려고 몸을 절전 모드로 바꾸는 거죠. 동시에 뇌에서는 음식을 빨리 먹으라고 허기 호르몬을 미친 듯이 뿜어냅니다. 결국 칼로리만 무작정 줄이는 다이어트는 이 생존 시스템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헬스장에서 30분 동안 죽어라 뛰면 몇 칼로리 타는지 아세요? 겨우 250에서 300칼로리 남짓입니다. 콜라 한 캔, 피자 한 조각이면 바로 끝나는 양이죠. 우리 몸이 하루에 쓰는 전체 대사량 중에서 운동으로 태울 수 있는 열량은 고작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즉, 운동만으로 살을 빼는 건 애초에 계산이 안 맞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덜 먹고 더 움직일까가 아니라 내 몸은 왜 자꾸 체중 설정갑을 올려서 나를 살찌우려고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비만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문제의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거든요.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근접 원인은 방 안이 습해서예요. 그래서 제습기를 틀고 곰팡이를 닦아내면 당장은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비가 오면 또 핍니다. 진짜 원인인 궁극 원인, 즉 지붕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문제를 안 고쳤기 때문이에요. 지붕을 고치지 않으면 백날 제습기 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걸 다이어트에 대입해 볼게요. 먹는 칼로리가 많아서 살이 찐다는 곰팡이가 피는 근접 원인일 뿐입니다. 여기에만 집착하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비만의 진짜 궁극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내 몸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체중 설정갑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설정갑을 끌어올리는 주범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럼 인슐린이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췌장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간에 저장하는데요. 문제는 간 용량이 꽉 찼을 때입니다. 갈 곳 없어진 남은 탄수화물을 인슐린이 전부지방으로 전환의 배와 허벅지에 저장하기 시작해요. 핵심은 인슐린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의 시상하부가 체중 설정갑 자체를 높여버린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우리 몸이 높은 인슐린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내성이죠. 그러면 췌장은 똑같은 효과를 내려고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니 저항성은 더 심해지고 저항성이 심해지니 인슐린은 더 나오는 자멸적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뚱뚱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점점 더 뚱뚱해지기 쉬운 몸으로 변해요. 이제 인트로의 그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살찌는 시스템이 켜져서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960년대 미국의 역설이에요. 그때 미국인들도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와 빵을 달고 살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시엔 비만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슬림하고 건강했어요. 먹는 음식은 지금처럼 나빴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인슐린이 쉬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확히 하루 3끼만 먹었고 끼니 사이엔 간식을 절대 먹지 않았어요. 야식도 없었죠. 이렇게 먹으면 끼니와 끼니 사이 긴 시간 동안 인슐린 농도가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계속 자극받지 않으니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내성이 생길 틈이 없었던 거예요. 제이슨 펑 박사는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비만에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가 2배가량 더 중요하다고요.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입니다. 지붕에 구멍을 때우는 첫 번째 방법. 치솟는 인슐린을 잡는 저탄수화물 식단이에요. 첫째, 설탕 섭취를 무조건 줄이세요. 첨가당과 액상과당 음료를 치우고 견과류나 자연 치즈로 대체하세요. 둘째, 하얀 쌀밥과 흰 빵, 밀가루, 면 같은 정제 곡류는 현미나 통곡물로 바꾸세요. 셋째, 단백질도 과하면 인슐린을 자극하니 적당히 드세요. 넷째, 올리브오일과 아보카도 같은 천연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안 올리니 두려워 말고 드세요. 다섯째,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식초를 곁들여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세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고리를 끊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저항성이 생기는 조건은 딱 하나, 높은 호르몬 농도가 끊임없이 지속될 때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완벽하게 멈추는 시간을 강제로 확보해야 해요. 단식을 하면 인슐린 농도가 최저로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보호하며 아드레날린이 대사를 촉진해 체지방을 태웁니다. 인슐린이 바닥을 치면서 드디어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단식에 대한 흔한 오해를 짚을게요. 단식하면 근육 빠진다. 아닙니다. 음식이 안 들어오면 몸은 오히려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근육을 꽉 붙잡아 보호합니다. 단식하면 대사량 떨어진다? 아닙니다. 자주 먹는 다이어트는 대사가 떨어지지만 아예 끊는 단식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대사가 살아납니다. 굶으면 건강에 안 좋다? 인류는 굶주림과 싸우며 진화했고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을 쓰며 완벽하게 버티도록 설계됐어요. 실전은 간단합니다. 간식을 완전히 없애고 주 2에서 3회 16시간 이상 속을 비우는 루틴을 만드세요. 그런데 왜 누구는 금방 빠지고 나는 안 빠질까요? 비만은 시간 이존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철에 물이 묻으면 처음엔 살짝 녹슬지만 수년을 방치하면 속까지 시커멓게 썩어요. 비만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 높은 인슐린에 노출된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몸이 높은 수치를 정상으로 기억하고 버티기 때문에 식단을 조금 바꾼다고 쉽게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기 처방은 다 실패하고 우리는 훨씬 더 끈기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적용할 통합 솔루션으로 정리할게요.
호르몬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공략합니다. 첫째, 식단.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최소화하고 천연 지방과 채소를 늘리세요. 둘째, 타이밍. 새끼 외 모든 간식을 끊고 주 2에서 3회 16시간 단식으로 인슐린을 쉬게 하세요. 셋째, 생활 습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인슐린을 끌어올려 살을 찌웁니다. 잠을 못 자면 적게 먹어도 살이 쪄요. 하루 7에서 8시간 충분히 자고 명상이나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꼭 관리하세요. 오늘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이어트 목표를 완전히 뜯어고치세요. 잘못된 목표는 칼로리를 억지로 줄여 몸무게 숫자를 깎겠다였습니다. 이건 내 몸과 평생 싸우겠다는 선전포고고 백전백패예요. 올바른 진짜 목표는 딱 하나, 내 몸의 체중 설정값 자체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고 단식을 해주면 시상하부가 이제 체중을 낮춰도 안전하겠구나 깨닫고 미친 듯한 배고픔이 스르륵 사라지면서 체중이 의지력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우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완벽하게 요약할게요. 전통적 관점은 비만을 단순한 칼로리 과잉으로 봐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로 굴렸고 결과는 늘 단기 성공과 장기 요요였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관점은 비만을 인슐린 불균형 질환으로 정의하고 해결책은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 스트레스 관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많이 먹어서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나서 자꾸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과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에요. 비만은 호르몬 질환입니다. 호르몬을 바로잡으면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해결해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과학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